3월 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요,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12시간 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타 무쟁점 법안 80여 건,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자, 테러방지법은 DJ 정권 때 발의되어서 15년 만에,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지극히 비상적인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11년 걸리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딴 거 없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혐의자와 그에게 이 스폰서를 하는 사람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거, 뭐 통신감청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계좌 추적은 일반 현재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크게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국정원이 사전에 테러 혐의자와 그에게 기부를 하는 등 스폰서를 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 그거 한계가 핵심인데 거기에 15년 걸렸습니다. 나라 참 잘 돌아가고요. 노동관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각 당이 선거체제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요, 어제 전격적으로 야권 통합을 오전에 제안했는데 오후에 박지원, 건노갑 등 동교동계 100명, 뭐 100명이라 해봤자 다 배지 없고 옛날 사람들인데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거나 야권의 마당 발의자, 큰형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건노갑이 박지원 의원과 같이 국민의당에 어제 오후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와 입장을 달리해서 더민주를 약화시키고 국민의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당한 것일까요? 어제 그 시점에. 아니면 김종인 대표와 물밑으로 통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을 더민주당과 통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노갑, 박지원은 트로이의 목마이고 이미 여러 언론조사에 13명 내지 14명의 국민의당에 탈당했던 현역 의원들이 이제 친노가 뒤로 빠졌으니까 야권의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고민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가 하면 박지원, 건노갑은 지금 김한길, 천정배가 안철수 의원의 고집에 밀려서 차례대로 칭병을 하고 당에 나타나지 않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김한길 의원이 건노갑 고문이나 박지원 의원에게 저 사람 내가 관리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당은 지금 틀려간다, 어떻게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천정배 의원도 안철수 의원 측이 최근에 서울 출마해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의원과 그 측근을 빼고는 남은 모든 사람들은 야, 이거 낙하산으로 잘못 착지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연히 괜히 나왔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번에 김한길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무공천해라 그랬고, 자, 모두가 다 불만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뭐 당대 당 통합은 없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없는 일로 하겠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어젯밤에 강기정 의원의 공천 탈락을 위로하는 친노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성토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비대위 태도가 잘못됐다,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필리버스터 도중에 이야기한 박영선 의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분을 삭히면서 앞으로 2차 또 물갈이에서 친노를 다치게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경제민주화, 경제불평등,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해 보겠다, 이걸로 지금 이 더민주로 와서 사실상 올 때
이야기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표와 러프하게 거칠게 대충 이야기했을 건데 단독으로 선대위원장, 단독 비대위원장을 꿰차고 지난 29일에는 당무회의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에 당헌 당규를 고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준다. 이렇게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컷오프된 사람 중에 홍일학이나 백군기, 뭐 문희상 이런 사람을 살리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지금 당헌 당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비대위에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와 현역을 따로따로 뽑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위임한 겁니다. 이제 공천과 관련되는 부분은 김종인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진노는 왜 손에 넘겼을까요? 일단은 김종인이 꼽든가 말든가 우리 중에 희생자가 좀 나오든가 말든가 김종인이 어떤 행태로든 문재인 양산 대원군한테 크게 많이는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꾹꾹 참으면서 총선 이길 때까지만 참자 이렇게는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은 이런 불만들을 제압하고 필리버스터 국면을 이제 두 가지로 하려고 그러죠. 한 축으로는 왼팔로는 야권 통합으로 해서 국민의당과의 싸움에서 끝내기를 하겠다. 그리고 오른팔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전환하겠다. 지금까지 더민주는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입법 통과를 이렇게 안 해주고 어떻게 지금 이 국가가 운영이 되겠냐. 국회를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프레임에 야권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어리석게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뭐 한 서른아홉 명이 뭐 백 몇십 시간을 해서 그것이 겉으로는 야권의 동력을 얻었다. 선거운동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골수 지지자들만 그냥 좋아한다고 박수친 거지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프레임, 즉 테러 문제, 북한 도발,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반대로만 이렇게 나가면서 한마디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빨리 경제 실정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돌리기 위한 양대 전략 중에서 일단 야권 통합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더민주로서는 안보 이슈의 한계, 경제 실정 심판론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김종인의 강한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종인이 총선 관련해서 공천 권한도 지었고 그 다음에 총선과 관련해서 당의 정책이나 노선에 대한 입장 결정까지도 지었습니다. 자, 김종인의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 이념 논쟁으로 몰고 들어가는 프레임을 짜고 야당에 뒤집어 세우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 누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했죠. 왜? 야당이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현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자, 박 대통령은 실제 경제 실정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고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조금 더 국회 심판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 부분을 갖다가 몰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단순한 정권 견제나 심판으로는 대치기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서 본격적인 이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이슈를 이렇게 바치면서 대선에 이기는 데 기여했다. 이제 그 부분을 역으로 파고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권 연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좀 야권에서 급이 다른 박지원과 권모박은 현재 이 더 국민의당 안에 있는 이 탈당 의원들을 결집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총선에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이 호남의 뜻이다.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실제로 호남에서는 총선에 이기기를 바라서 내년 대선에 정권 교체하는 게 중요하지. 뭐 누가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을 잡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일단 총선에 이기면 이긴 쪽 밀어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는 총선에 이기기가 어려울 거니까 곧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쪽에서 모두 호남의 요구다. 이렇게 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요구다 하면서 야권 통합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도권에서 그냥 단일화, 호남에서 싸우는 걸로 나올까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야권의 대통합 형태로 갈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수도권 단일화라고 봅니다만 저는 지금 진행되는 판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고사, 고립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야권 통합 형태로 갈 거다. 즉, 더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호남의 뜻이다 라면서 아마 내일 모레부터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올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반대하겠죠. 현 시점에서. 그럼 안철수 의원이 개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야권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서 막 불만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 더민주는 이런 부분에 통합을 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명분을 세워주겠다라고 제안을 할 것이고 그 시점에 이제는 통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 유력 정치인 현역 이런 사람들이 통합에 찬성해버리면 나머지 무슨 뭐 국민의당의 예비후보 뭐 200명이고 300명이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취급될 겁니다.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통합이 아니라 아예 안철수 의원 지지파만 남기고 양쪽이 다 통합해버리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안철수 의원이 지하철이니 식당이니 뭐 이 국민과의 토론이니 바닥과 현장에서 뛰겠다. 당에는 잘 안 오겠다. 이렇게 해가 뛰는데 첫날부터 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제 박지원 건노갑이 입당하는 그 장소에 안철수 의원의 표정이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권은 아예 그냥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그냥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야권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통합하고 해체했다가 분열됐다가 다시 통합하고 하는 것은 야권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거다. 어쨌든 이 분열이 되어서 진노가 뒤로 빠지는 계기가 되어서 야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누가 뭐라 하든 이번에 또 통합쇼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난리난 쪽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어쨌든 세계로 치를 거다고 보고 180석, 200석 걸으면서 이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헤어지거나 이혼할 줄도 모릅니다. 죽으라고 같이 삽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저렇게 되어가는데 새누리당 긴장감도 별로 없습니다. 왜? 아니 우리 개파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선거 져버리라. 이런 생각까지도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한계 아닙니까? 자, 이제 야권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수도권의 총선 연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 세력만 남기고는 다시 다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현역들만 움직이면 동교동만 움직이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이미 김종인 대표와 물밑에서 깊숙하게 논의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동교동이나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과는 정치를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김민석, 박준영 같은 밖에 있는 민주당이라고 간판 가진 사람과도 지금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야권 통합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안철수 의원이 쓸 수 있는 무슨 어떤 전략이 있겠는가? 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야당 참 대단합니다.